자, 11번. 야, 여기 학교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수학을? 문제 읽어보세요, 11번. 300명이 시험을 봤는데 수학 평균이 74점이래. 평균은 표준 평균 66개지. 21등한 학생의 점수를 구하시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300명 중에 21등 하려면 어느 정도 비율이어야 되는지 한번 구해봅시다. 얘 3으로 나누시면 100분의 7이니까 0.07이죠? 그래서 지금 21등했다라는 얘기는 7%. 와! 7%면 1등급이다. 여기 이제 0.07. 자, 근데 0.07에 대한 Z값 지금 나와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지, 사실. Z값 지금 몇이야? 1.5일 때가 0.43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0부터 1.5까지가 0.43 그리고 여기가 0.07 그러니까 여긴 지금 Z값이 1.5인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니? 1.5 근데 얘들아 Z값의 의미는 뭐라고? 시그마의 개수. 아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Z는 시그마의 개수니까 자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해결을 해본다면 지금 평균은 74점이었죠? 그러면 74점에서 얼마큼 떨어지면 되냐? 74점에서 시그마의 개수 1.5 한 다음에 여기 시그마 몇이야? 6 끝? 끝? 얘 몇이야? 9 83 83점이면 7%였다. 이해되니?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개념 해보겠습니다. 자, 뭐라 써있어?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근사한다. 자,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근사한다. 그러니까 이항 분포. 이항 분포는 우리 알파벳 뭐로 표기했어요? 기억나? B. 좋아요. 여기에 누구랑 누구 써줬어? NP. 좋다. 시행횟수랑 성공 확률. 얘를 누구로 근사할 수 있냐? 정규 분포로 근사할 수 있다. 정규 분포는 노멀이어서 n이었고 얘는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쓰는 거 맞지?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정규 분포를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근사하겠대. 그러니까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꿔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항 분포 문제인데 정규 분포로 바꿔서 풀 수 있어. 누가 정리를 했냐면 지금 써있죠. 드무아브르 라는 수학자가 있었어. 누구라고? 드무아브르. 이건 몰라도 돼요. 교과서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드무아브르 라는 척 하려고 가져왔어요. 드무아브르라는 수학자가 있어. 그 사람이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 안 해요. 제가 출생까지는 별로 관심 안 가져서 그 사람이 한 업적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취미가 뭐였냐면 동전 던지기. 맨날 동전 던져봤대. 앞면 뒷면 나오는지 그 맨날 그걸 해봤대. 든무아보르라는 분. 그래서 그분이 이걸 해본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이항 분포에 대해 분석을 해본 거지. 동전을 하루에 한 100번씩 던졌대. 그러면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우리가 x라고 잡아볼게.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에 한 100번씩 던졌대. 한 10년 동안 던졌대. 예, 과장한 거야. 그걸 이제 맨날 그 기록을 하셨대. 노트에. 맨날 첫날 기록을 하신 거야. 얘들아, 일단 x 같은 경우엔 무슨 확률 변수야? 이산이야, 연속이야? 이산 확률 변수죠. 뚝뚝뚝 떨어져 있는. 이 x가 될 수 있는 건 0부터 100까지의 그런 이산적인 값들이겠지. 자, 그러면 어느 날은 50번 앞면이 많이 안 나와. 어느 날은 50번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어느 날은 70번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그날은 로또 사야 되지 않나? 어느 날은 49번, 어느 날은 47번, 어느 날은 뭐 60번, 뭐 이렇게 나왔을 수 있겠지. 그날을 10년 동안, 예를 들어 한 만일 정도 우리가 한번 기록을 해봤다라고 해볼게. 만일 정도 기록을 해봤어. 그러면 얘들아, 50번, x가 50번 나왔다 라고 해봤을 때 만일 중에 대략 며칠 정도가 50번 나왔을 것 같냐 라고 한다면 얘가 대략 한 500번? 500번 너무 적다. 한 10,000번? 10,000번은 안 되잖아. 1000번. 오칸치는 미쳤다. 1000번. 요 정도. 1000일 정도는 이렇게 나오고, 예를 들어 49가 되는 거 한 900번, 그리고 51이 되는 것도 한 900번, 그리고 뭐 한 60 정도 되는 건 뭐 500일 정도, 그리고 40 정도 되는 건 500일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수많은 그 확률 변수에 대해서 그거를 다 기록을 해본 거지. 그걸 기록해 본 다음에 표로 한번 그려본 거야. 표로 한번 그려본 거야. 자, 지금 평균은 몇이야? 얘들아, 2학년 거에서 평균 몇이야? 50이지. 지금 51이 가장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50번 앞면이 나왔을 때가 제일 많다. 그리고 49번 앞면이 나온 거랑 51번 앞면이 나온 게 거의 유사하더라. 만일 중에 거의 유사하게 둘 다 한 900일 정도 나오더라. 그리고 52랑 48 이것도 좀 유사하게 나오더라. 평균에서 이만큼 떨어지니까 거의 유사하게 나오더라. 그리고 41이 되는 건 평균이랑 많이 떨어져가지고 되게 조금밖에 안 나오더라. 그리고 진짜 로또 당첨된 것처럼 막 0번 나오는 날은 진짜 거의 희박하더라. 없더라. 그래서 그것들을 다 표로 이렇게 작성을 해봤어. 그 표로 작성한 걸 이어봤어. 이어보니까 어떤 모양을 띠더라? 이런 모양을 띠더라. 이거 뭐야? 정규 분포지. 아, 비대칭하다고? 아, 너무 부끄럽다. 그래가지고 정규 분포를 띠더라. 이렇게 정규 분포를 띠더라. 그래서 이게 누구야? 뜬무아브르씨가 수학적으로 얘에 대해서 증명을 했어요. 확률이 몇일 때에 대해서? 2분의 1일 때에 대해서. 뜬무아브르씨가. 근데 나중 돼서 라플라스 씨라는 분이 등장해. 너 라플라스 아니? 포켓몬? 난 라플라스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포켓몬. 너 포켓몬 봤어? 라플라스 그 물타기 하는 애 있어. 그 게임하면 물타기. 되게 이쁜 포켓몬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포켓몬 중에 하나야. 라플라스라고 있어. 몰라? 진짜 몰라? 너는 포켓몬 몰라? 포켓몬 몰라? 안 보여요. 잘 안 보긴 하지. 요즘 안 나오잖아. 라플라스라고 있어. 되게 이쁜 포켓몬. 그 바다 위를 다니는. 그거 타고 다녀. 바다 위를 지우랑 지색이랑
그 위에 타고 다닌다. 아 진짜 낭만적인데. 그래 어쨌든 쳐봐. 되게 인기 많은 포켓몬 중에 하나야. 야 그래 한 번도 안 먹어. 알아? 라플라스라고 있어. 라플라스 씨가 확률이 2분의 1일 때뿐만이 아니라 3분의 1일 때도 혹은 5분의 1일 때도 그럴 때도 이게 정규분포로 모양이 비슷하게 나오더라. 그래서 두 분께서 사실상 정리하실 예정이에요. 두 분께서 무아불성 라플라스 씨가 정리를 같이 했다. 얘에 대한 수학적 정리는 고등 과정에서는 증명해내기가 매우 어렵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항분포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np를 따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이 확률 변수를 뭐로 해석해서 푸실 수도 있냐? 정규분포로 해석해서 푸실 수도 있다. 그럼 정규분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뭐랑 뭐 적어줘야 돼? 평균과 분산 적어줘야 되지. 평균 뭐야? 이항분포에서 평균 MP 그리고 분산은 MP 1마 P 이런 식으로 근사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근사, 유사하게 바꿔서 풀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근접하게 바꿔서 풀어내겠다. 물론 얘와 얘는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겠죠.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겠지. 근데 유사하게 우리가 확률 값을 구해낼 수는 있다. 유사하게 정규분포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게 진짜 미친 발견인 게 얘들아 이항분포 따르는 x는 어떤 확률 변수야? 아까 얘기했다. 3. 그러니까 얘는 딱딱딱 끊어지는 값, 개수잖아, 개수. 그러니까 성공하는 횟수. 그러니까 얘는 이상 확률 변수인데 얘들아 정규분포 따르는 이 확률 변수는 어떤 확률 변수야? 그치, 연속 확률 변수지. 그래서 그래프 가지고 우리가 넓이 이렇게 막 구해가지고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얘 연속이잖아. 그러니까 이상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로 해석해가지고 풀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발견 이후부터 이상과 연속의 그 경계가 살짝씩 허물어져요. 따로따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상도 연속으로 우리가 좀 바꿔서 해석할 수 있고 넓이를 구해줄 수 있고 확률을 구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 x가 뭐 이렇대. 무아브레시의 고민은 이거였어. 이 확률을 구해보고 싶다. 이 확률 어떻게 돼? 그러니까 지금 100번 시행해서 성공률이 2분의 1이야. 그러면 지금 50번과 70번 사이에서 성공할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원래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x 자체가 이상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50이 되는 거, 51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52가 되는 거, 70이 되는 것까지 전부 다 하나씩 구해가지고 더해야 돼. 맞지? 근데 그거 더하는 게 쉽겠니? 진짜 어렵거든. 하나만 적어볼까? 예를 들어 x가 50일 확률. 이거 어떻게 돼? 100번 시행 중에 50번의 성공이 들어갈 자리 100시 50 계산해야 돼. 2분의 1에 50제곱과 50제곱이니까 100제곱. 이게 겨우 하나야. 근데 51도, 52도, 53도, 70까지 전부 다 넣어야 돼. 이게 너무 힘들잖아. 근데 이제 여러분은 뭐로 바꿔서 풀 수 있냐? 얘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풀 수 있다. 정규분포로 바꾸는 방법 어떻게 돼? 평균은 50이며 분산은 25니까 5의 제곱이다. 그러면 50과 70 이하의 확률에 대해 물어본다. 요 놈을 Z로 바꾼다. 50에서 50 빼면 0. 0부터 70에서 평균 빼면 20.
20을 표준 편차 5로 나누면 4. 그러니까 이 확률 계산하는 거랑 거의 유사하다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근사 조건이라고 있는데, 근사 조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근사에서 문제를 푸는 건 안 되고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 NP가 5 이상. 그러니까 시행의 수가 충분히 많긴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근사가 가능합니다. 항상 근사할 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N1-P도 5 이상. 이건 좀 참고적으로만 알아주세요.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보기로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NP가 5 이상이고 N 곱하기 1-P도 5 이상이라고 한다면 근사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2번, 13번 빠르게 해보세요. 해봤니? 자, 정규분포로 근사하면 정규분포는 평균과 분산을 적어줘야 되죠? 평균 2 곱한 20 20에다가 1-P 0.8 곱하시면 16 4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왜 4의 제곱이라 쓰는 것 같아? 이제 좀 알겠지 않겠니? 결국 4는 표준편차잖아. 표준 편차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Z로 변하는 게 쉽기 때문에, Z의 개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게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좀 편할 거예요. 나중에도 이런 식으로 습관 들이세요. 자, 그리고 요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규분포로 바꿔보시면 2 곱해졌을 때 150 여기다가 6분의 1 곱하시면 25 맞지? 그래서 5의 제 이런 식으로 바꿔서 풀 수가 있다. 물론 정확하게 같진 않겠지만 거의 유사하다라고 밝히셨습니다. 라플라스 씨가.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자, 표를 가지고 104 이상일 확률에 대해 구해 봅시다. 자, 지금 와 미쳤다. 400번 시행했어. 근데 104번 이상 나올 확률에 대해 물어봤대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구해야 돼? 104부터 400까지의 확률을 전부 다 더해야 돼. 날밤 새야 돼. 근데 누구 덕에? 라플라스 씨 덕에. 우리가 이제 안 해도 된다. 왜 난 통계학 할 때마다 좀 신기해요. 진짜 똑똑한 사람 많다. 미련한 것 같긴 한데 동전 맨날 던지시는 분이. 근데 이제 똑똑하기도 하죠. 자, 근사해 봅시다. 자, 요놈에 대해 정규분포로 근사하시면 평균 80 분산은 5분의 4를 곱한 64 64는 8의 제곱.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이렇게 환산하고 보니까 지금 x가 104 이상일 확률에 대해서는 쉽게 구해낼 수가 있겠다. 자, 얘들아 이제 얘를 z로 바꿔서 풀어볼까요? 자, 두 가지 방법 다 보여줄게요. 자, 얘 z로 바꾸시려면 104에서 몇을 빼서 80 뺀 다음에 누구를 넣어라? 8로 나눠라. 그러면 둘이 빼시면 14고 그러면 24.
뭐 3이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지금 0부터 3까지의 넓이가 몇이래? 0.4987. 나 진짜 쉬어야겠다 진짜. 미치겠다. 얘 0점 몇이야 그러면? 0 1 3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풀 수도 있지 않을까? 이 3이라는 거 결국 지금 104 80에서 얼마큼 떨어졌냐? 104면 80 플러스 평균이 지금 80이고 표준편차가 지금 8이니까 3, 8은 24잖아. 근데 지금 30시그마 이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시그마 이게서 3이니까 여기 3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좋아요. 자, 오른쪽에 15번, 16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보고 있니 도율이? 세린이 보고 있니? 어디 보고 있니? 젤리. 어? 자, 같이 해볼까요? 자, 15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주사위를 720번 던지겠대. 1회눈이 나올 그 사건에 대해 100번 이상, 130번 이하일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X라는 확률 변수는 지금 1회눈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이항분포를 따를 것이고 720번 시행을 했다 했죠? 1회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요놈에 대해서 100번 이상 130번 이하의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일단 100일 확률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봐도 720 컨비네이션 100 곱하기 6분의 1의 100승 곱하기 6분의 5의 620승을 계산해야 돼요. 오로지 100번일 확률만 해봐도.
미친 확률이지. 절대 계산 힘들지. 근데 얘를 매우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뭐로 근사한다면? 정확하진 않겠지만 정규분포로 근사한다면 대략적인 값 정도는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정규분포로 바꾸시면 평균은 120이며 여기다 6분의 5를 곱하시면 100이죠? 10의 제곱. 여기까지 괜찮네. 그래서 지금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평균이 120이고 100과 130 사이에 있을 이 확률에 대해 구해보시면 되는데 이제 Z로 그냥 바로 환산되지 않니? 얘들아 얘는 120 플러스 시그마 아니에요? 시그마가 10이니까 그리고 얘는 120 마이너스 이 시그마 아니에요? 그러면 시그마의 개수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아니에요? 이해되니?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확률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확률과 같다. 이해되니? 평균 빼고 C만 남으시네. 그러면 0부터 2까지가 0.4772 이렇게 나와있지. 0부터 1까지는 0.3413 이렇게 나와있지. 그래서 둘이 더하시면 답이 나오죠. 가능한 이유. 더해주세요. 자, 5, 8, 1, 8 8, 1, 8, 5 맞죠? 5야. 자, 욕심 많은 학생의 문제를 풀어봅시다. 오지선다 100문제를 다 찍어서 풀겠대요. 근데 몇 문제 이상 맞출 확률이 0.01이냐? 욕심도 크다. 1%의 그 확률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대. 기적적인 확률. 몇 개가 도대체 기적적인 확률일까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오지선다 100문제 100번 시행하는 거죠. 맞출 확률은? 너네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 아니니 여기? 도대체 몇 개 찍으면 몇 개 찍어서 맞출 수 있을까?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진짜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어. 자,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A의 이상의 확률이 0.0 맞나요? 그러면 지금 요놈에 대해 우리가 정규분포로 근사하시면 평균은 몇이며 20이며 분산은 16 4의 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평균적으로 20개는 맞출 거예요. 근데 몇 개 이상이 도대체 0.01이냐 이런 문제지. 0.01에 대한 Z값 찾을래? 아니면 0.49에 대한 Z값 찾을래? 0.49에 대한 Z값을 찾아주셔야 돼요. 0부터 어디까지가 0.49냐? 표에 어디 있어 지금? 0.49가 2.5 맞지? 그럼 2.5가 누구의 개수? 시그마의 개수. 그러면 20에서 2.5 시그마만큼 떨어뜨리시면 된다. 이해돼? 그럼 시그마가 지금 4니까 4 곱하시면 10 30문제 맞추는 확률이 0.01% 1%라고 합니다. 이해되나요? 다 찍어도 30개 30점 맞추면 30점은 아니고 30점이네요. 30점 이상의 확률이 1% 찍지 마라 이런 얘기죠.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단원 자체가 변경이 되고요. 오늘 이제 정규분포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 새롭게 얘기를 할 거예요. 새롭게
자, 여기 영어 3 보시는 분들 그냥 여기 보세요. 이제 끝났어요. 정경문법 얘기 끝났고 사실 뒤에 정경문법 얘기 한 번 더 할 거긴 하지만 그거는 이따가 보시고 지금 새롭게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은 뭘 마지막으로 확통 수업이 끝나냐? 마지막 단원은 통계적 추정입니다. 다음 시간에 끝나요. 다음 시간에 끝나긴 하는데 이 얘기만 이제 이틀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하고 다음 시간에 좀 진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얘기를 할 거고요. 통계적 추정. 통계적 추정이란 무엇인가? 자, 어떤 집단을 조사할 때 전부 다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해요. 뭐라고? 전수조사. 그러니까 전부 다 조사하는 거.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뭐 인구수를 세겠다. 이건 전수조사 해야겠지. 몇 명이든지 해야 되니까. 실제로 그래서 4년에 한 번씩인가 5년에 한 번씩 그 전수조사를 합니다. 국가적으로 실제로 전수조사를 해요. 몇 명이든지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것들이 전수조사. 근데 전수조사는 전부 다 조사하는 거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전수조사는 물론 정확하긴 하겠으나 돈과 비용이 많이 든다. 돈과 비용이 많이 든다? 돈과 시간이 많이 든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전체 대한민국 사람의 키를 조사해야 돼. 키 평균이 궁금해. 그럼 실제로 키를 다 조사할까? 너희 키 통계 이런 거 봐봤지? 외면하지 말고 키 통계라는 게 존재하잖아. 그 전체 조사 다 조사할까? 보통 안 그래요. 그 키는 사실 뭐 정확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궁금하긴 해도 정말로 그게 정확한 데이터까지 필요 없잖아. 그래서 전체를 다 조사하진 않고 일부분만 조사해서 그거 가지고 전체가 대략 이러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추정을 해요. 그게 이제 통계적 추정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조사하면 당연히 정확한 값을 알아낼 수는 있어요. 전부 다 조사하는데 시간도 돈도 많이 걸리다 보니까 많이 들다 보니까 그걸 다 조사하지 않고 일부분만 뽑아내가지고 전체 평균은 이렇지 않을까 추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용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전체 집단이 있어요. 전체 집단은 모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용어 중요해요. 모집단. 이게 전체 집단이에요. 모는 전체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미 모자를 씁니다. 왜? 모 집단이고요. 전체 집단. 자, 그러면 전체 집단을 다 조사하면 평균을 구해낼 수가 있겠지. 그래서 걔를 모 집단의 평균, 모 평균이라고 합니다. 모 평균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평균 M자를 써요. 그래서 M은 모 평균 혹은 그냥 평균 얘기하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분산을 구해줄 수 있지. 모집단의 분산은 모분산이라고 합니다.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 그냥 원래 알고 있는 그 기호를 씁니다. 그리고 모표준 편차가 있겠죠? 모표준 편차. 얘는 당연히 시그마 x입니다. 자, 얘들아, 모집단을 조사하는 거야. 무슨 조사를 한다? 전수 조사를 한다. 자, 근데 전수 조사하는 건 쉽다 어렵다? 필요하긴 하지만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 표본을 뽑아냅니다. 그걸 이제 표본 추출이라고 해요. 표본을 뽑아낸다. 그래서 몇 명을 뽑을지는 내가 정할 수 있죠. 뭐 10명 뽑아가지고 우리가 조사해 볼 수도 있고 100명 뽑아서 조사해 볼 수도 있고 1000명 뽑아서 조사해 볼 수도 있겠지. 그래서 표본의 그 수는 내가 정할 수 있는 건데 그 표본의 수를 뭐라고 하냐? 표본의 크기라고 해요. 표본의 크기 뭐라고?
내가 표본을 뽑은 그 수, 뭐 사람일 수도 있고 개수일 수도 있겠죠. 그걸 이제 보통 n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n개 추출했다, n개 추출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무슨 집단이 만들어지겠어? 표본, 샘플 집단이 만들어졌어. 표본 집단이 만들어지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표본 집단을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다 조사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얘에 대해 평균을 조사한다면 표본의 평균이라 해서 표본 평균 이라 하고요. 표본 평균은 뭐라고 기호로 쓰냐? X바라고 씁니다. 뭐라고? X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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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뭐야? 표본 평균이야. 얘들아, 이게 진짜 이게 많이들 헷갈려서 그래. 내가 과자 못방 난그 설계한 대로만 해. 네, X바. 이게 뭐라고? 표본 평균. 표본 평균. 표본 평균. 얘들아, 표본 평균이랑 못 평균은 같을까? X바랑 M은 같을까?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겠죠. 다른 확률이 더 크겠죠. 얘는 전체의 평균이고 얘는 그 표본을 뽑은 거의 평균이니까 뭐 비스무리할 수는 있어도 다른 게 일반적이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본 평균과 모 평균은 다르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자, 그리고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분산을 구해볼 수도 있겠죠. 표본 분산이라고 하고요. 자, 모분산은 시그마의 제곱. 시그마는 어떤 알파벳을 따왔어? S, 스탠다드 디베이션이어서 S에서 따왔죠. 그래서 표본 분산을 실제로 알파벳 S로 씁니다. 그래서 S 제곱.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를. 와, 여기 제일 어려워하는 단어. 발음하기 너무 힘들어.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를 S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영어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제 직접 한번 표본을 뽑는 그 작업을 해볼게요. 자, 직접 샘플링 해보자라고 그랬는데, 자, 예시를 들어볼게. 자, 1, 2, 3이라는 모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X에 모 집단 1, 2, 3이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얘들아.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샘플링을 해보자. 샘플링을 할 건데 표본의 크기 몇인 걸로 샘플링했는데 2인 걸로 샘플링을 해보자. 추출한다는 샘플링한다라고 해요. 자, 근데 이놈에 대해서 일단 조사부터 해보자. 우리 모평균 구하기 쉽죠? 모평균 몇이에요? 1, 2, 3의 평균 2죠. 그리고 표준 편차도 구해볼까요? 표준 편차네. 분산도 구해볼까요? 자, 분산 같은 경우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줘도 되고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셔도 괜찮죠. 뭐로 할까?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가자. 얘 쉽잖아. 편차 몇이야? 마이너스 편차 0, 편차 1, 제곱해봐 1, 0, 1, 1, 0, 1의 평균 3분의 2 3분의 2 왜이래 괜찮지? 아, 참말로. 그래서 이렇게 돼요. 뭐 시그마는 그냥 밑에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무슨 평균? 모 평균. 얘가 모 분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표본의 크기가 두 개인 거 한번 추출을 해볼게. 자, 추출하는 기준은 뭘 잡으시면 되냐? 1, 2, 3에 대해서 두 개를 뽑으시면 되는 건데, 일단 복원 추출이 기본 전제입니다.
복원 추출이라 하면 무엇이냐? 1을 뽑은 다음에 다시 1을 집어넣어. 그럼 다시 1을 뽑을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1을 두 번 뽑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n이 2개 뽑는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개를 뽑는다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복원 추출이 기본 전제예요. 자, 그러면 복원 추출 한번 해보자. 얘들아, 뽑을 수 있는 거 얘기해봐. 또 2 좋아요. 3 또 1 또 1 3 또 2 3 이렇게겠지. 괜찮니? 근데 1 2 3 3은 순서 바꾸면 의미가 없지만 얘네들은 순서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2 1 3 1 3 2 이렇게 뽑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총 몇 개 나온다? 9개 나온다. 왜? 3 곱하기 3이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요놈들에 대해서 X바 뭐야? X바 뭐야? 표본의 평균. 얘는 표본 평균이 몇이야? 1. 얘는 표본 평균이 2. 얘는 표본 평균이 3. 얘는 표본 평균이 1.5. 얘는 표본 평균이 2. 얘는 표본 평균이 2.5. 좋습니다.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서로 다 다르게 나오죠. 얘들아, 다 다르게 나오지. 그래서 얘는 변수고요. 표본 평균은 변수고요. 그리고 얘들아, 2가 나올 확률이 존재하지. 9개 중에 2는 지금 3개 있으니까 9분의 3. 그리고 1이 나올 확률은 9개 중에 하나 있으니까 9분의 1. 그러니까 얘가 X바라고 쓰는 이유 느낌이 와. 원래 X는 확률 변수였지. 그러니까 확률 값을 갖는 변수를 확률 변수라 했잖아. 그러니까 표본 평균도 마찬가지로 확률 변수인 거야. 그러니까 변수 값이 다르고. 지금 표본 평균이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 다 다르다. 2.5일 확률 다 다르다. 확률 변수다. 뭐 추가적으로 여담이네. 어쨌든. 자, 그러면 얘들아, 뭐 구해볼 거냐면 봐봐. 이거 구해보고 싶어. 이거 읽어봐. 이거 뭐게? X바의 평균. X바는 뭐야?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표평평.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이걸 한번 구해 볼 건데 이거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 그냥 표본 평균을 전부 다 더하신 다음에 지금 몇 개 있어? 9개 있으니까 9개로 나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9개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1은 몇 개 있었어? 1개 있었지. 1.5는 몇 개 있어? 2개 있으니까 3이지. 2는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3개 있으니까 6이죠. 2.5는 몇 개 있어? 2개 있으니까 5죠. 3은 몇 개 있어? 하나 있으니까 1이죠. 다 더해봐. 다 더해봐. 몇이야? 질러 그냥. 그래, 18이지. 9분의 18 몇이야? 2네. 2는 우리 뭐랑 같았냐? 표본 평균의 평균이 지금 보니까 모평균이랑 같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반드시 모평균과 같습니다. 공식이에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그래서 적어놓을게. 자, 3번 쪽에 적어주시면 되고, 첫 번째.
표본 평균의 평균. 표평평. 자, 얘는 뭐라고 쓰시면 되냐?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 x가. 그러니까 표본들을 전부 다 샘플링한 다음에 걔네들의 평균을 가지고 또 평균을 구해보시면 결국 모평균과 같더라. 그래서 표본 평균과 모평균은 달라요. 하지만 표본 평균의 평균과 모평균은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 같은 경우에 얘 분산 한 번만 구해볼까? 분산 한 번만 구해볼까?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한번 해볼까? 너무 힘든가? 한번 이거 표 작성 한 번만 해볼까 얘들아? 자, x바에 대해서 자 이거 그냥 봐. 이거 한번 보기만 해. 자, x바가 될 수 있는 건 지금 1, 1.5, 2, 2.5, 3 이렇게 되죠? 확률 한번 써볼게. 1이 되는 확률 9분의 1. 1.5가 되는 확률 1.5 몇 개 있어? 2개. 그쵸? 9분의 2. 얘는 9분의 3. 얘는 9분의 2. 얘는 9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 평균 원래 어떻게 구했어? 싹 다 곱한 다음에 더해줬었지. 자, 분수는 어떻게 구했니? x바를 제곱한 다음에 그 제곱의 평균에다가 누굴 빼면 돼?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지. 근데 지금 너무 계산이 복잡해 보이니까 그냥 안 할게. 근데 난 계산 결과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원래 이렇게 구해야 돼. x바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돼. 근데 할 수 있잖아.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 계산하면 뭐가 되냐? 9분의 2가 돼. 9분의 2. 뭐 가지고 구한 거냐? 저는 이거 보면서 구했어요. 아, 9분의 2가 아니더라. 미안하다. 9분의 2다. 나 표본의 크기가 3인 줄 알았어. 표본의 크기가 2다. 지금 보니까 3분의 1을 내가 뭐 했어? 2분의 1배 했거든. 왜? 표본의 크기가 2여서 그랬어. 그래서 이거 그냥 공식으로 좀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공식으로. 자, x바의 분산 같은 경우에 x의 분산을 누구로 나누시면 되냐?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n분의 분산. n분의 분산.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 이거 잘 읽어야 된다 얘들아. 이거 그냥 표본 분산 이렇게 읽지 마라. 표본 평균의 분산이야.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이거 외워야 돼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른쪽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사실 뭐 공식 암기만 조금 하시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17번. 자, 모평균이 36이고 모분산이 2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18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에 대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곱하지요. 이런 개꿀인 문제가 다 있나? 자, 해볼게요. 자, 얘들아, x바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같다고? 모평균, 그와 같다고. 그럼 얘는 36. 그리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일단 우리 표본 평균의 분산부터 구해봅시다. x바의 분산. 얘는 뭐였어? n분의 시그마 제곱. n이 지금 18. 시그마 제곱은 2. 9분의 1. 이게 분산. 그럼 표준 편차는 루트 씌워서 3분의 1. 그래서 둘이 곱하시면 1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괜찮니? 그래서 이거 공식관계에서 그냥 때려 넣으시면 돼요. 자, 18번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1, 3, 5 숫자가 하나씩 적힌 3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복원 추출. 복원 추출은 한번 뺐던 걸 다시 집어넣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평균을 x바라고 하자.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자, 여기서 이제 두 개를 복원 추출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경우의 수 몇 개 있니? 3 곱하기 3이어서 9개 있겠죠? 그래서 9개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적어보면 1, 1, 1, 3, 1, 5, 3, 3, 3, 5, 5, 3, 5, 1, 3, 1 있어. 5, 5 이렇게 되겠죠. 자, x바 구해봅시다. x바는 표본 평균. 얘는 1, 얘는 2, 얘는 3, 얘는 3, 얘는 5, 얘는 3, 얘는 4, 얘는 4, 얘는 2. 이거 가지고 표 작성하시면 됩니다. x바가 될 수 있는 거 지금 보니까 1, 2, 3, 4, 5 5개 있죠? 일의 개수는 9개 중에 하나, 9분의 1. 2의 개수는 9개 중에 2개, 9분의 1. 3의 개수는 3개, 2개, 1개. 따라왔니? 그러면 x바의 평균은 그냥 구해보면 되지. 싹싹싹싹 곱해서 더해도 되고. 저번 시간에 나랑 했던 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1, 2, 3, 4, 5는 누구에 대한 대칭? 3에 대한 대칭. 그리고 확률도 마찬가지로 이 9분의 3에 대해 대칭하고 있는 거 보여요? 그래서 지금 3에 대해 대칭하고 있으니까 평균은 이 대칭하고 있는 3이다.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죠. 이해되니? 분산 표준 편차 구하시오. 분산 어떻게 돼요?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그래서 물론 요놈에 대해 뭐 제곱의 평균 해가지고 평균의 제곱을 빼셔도 되겠지만 사실 무슨 과정이 더 간단하냐면 그냥 모평균에 대해 모분산에 대해 조사하는 게 훨씬 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35 가지고 모분산 조사하는 게 훨씬 쉬워요, 얘들아. 모분산. 얘들아, 모분산 어떻게 돼? 분산,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 편차, 이거 봐.
얘 평균이 3이니까 편차는 y 0 2죠? 이게 편차. 제곱해서 평균 내봐. 4 3분의 8. 이게 모분산.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x 바의 분산 같은 경우엔 3분의 8에다가 몇을 곱해? 지금 표본의 크기가 2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을 곱하시면 됩니다. 3분의 4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x바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돼? 얘 루트 씌워서 루트 3분의 2 이렇게 되겠지. 됐니. 그래서 다음 시간에 표본 평균의 확률 한번 얘기해 볼 거고요. 숙제로 어디에 오시냐면 477까지 해오시면 되는데 그 숫자가 조금 많아서 어디를 빼고 해주셔도 될 것 같냐면 우리 그 서술형 문제랑 고득점 문제 있죠. 거기 빼고 좀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숙제는 번까지 이기는 한데 4, 4, 5에서 4, 6, 2는 제외 하고 해봅시다. 오케이? 여러분 좀 할만하죠? 여기 연습 좀 잘 해오셔야 돼요. 익숙하지 않은 코스가. 수고하셨습니다.